자, 신나는 주말이다. 열심히 일한 날씨 떠나라. 산과 바다 도심 속으로 원, 투, 렛츠 고! 주말 세상 참이야. 주말 세상 참이야. 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출발 주말 세상 참여연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음악 띄워드릴게요. 임혁입니다. 낚시 가는 날. 오늘은 낚시 가는 날 자동차에 몸을 싣고서 새벽 공기 부푼 가스로 사랑하는 가족품으로 낚시 가는 날 와요. MBC 라디오. 이어서 레저 스토리. 오늘은 낚시 이야기 할 차례인데요. FTV 송기섭 제작위원과 함께 달과 낚시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송기섭입니다. 네, 먼저 지난주에 낚시 조항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예, 민물의 경우는 저수지나 수로권에서 전지역 고르게 아주 좋은 조항을 보였고요. 냉수대에서 벗어난 강낚시가 시작돼서 강에서도 붕어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바다의 경우 남해에서는 씨알 좋은 감성돔과 돌돔을 비롯해서 볼락이 좋은 조항을 보였고요. 네. 서해에서는 우럭과 광어, 그리고 동해에서는 농어와 가자미 등이 좋은 조항을 보이는 등 민물, 바다, 루어, 공이 좋은 조항을 보여준 한 주였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밤낚시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밤하늘의 달과 낚시, 달과 물고기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로부터 보름달이 뜨는 날은 바닷가 어촌에서도 해를 띄우지 않는다고 했고요. 예. 민물 호수에서 그물업을 하는 어부들도 그물을 거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달과 물고기의 활동과는 연관이 있다고 해왔습니다. 네. 이렇게 달이 밝을 때는 물고기가 수면에 떠 있거나 은신처에 숨어들어서 잘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 물고기를 대상으로 하는 낚시에서 조항과도 당연히 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겠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일부에서는 달 밝을 때 물고기를 많이 낚아본 스스로의 경험이 있으니까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 보름달일 때는 정말 안 잡힌다고 하셨는데 어떤 달이 떴을 때 물고기가 가장 잘 잡히나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반달일 때가 가장 좋습니다. 네, 반달이요. 예, 네. 제가 1996년부터 2008년까지 12년간 저하고 같이 움직이는 회의에 회원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매주 출조 때마다 기록한 월척 조항일지가 있습니다. 네. 그 자료를 가지고 달의 크기하고 조항 관계를 분석해 보니까 그 결과는 반달일 때가 월척 전체 조항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좋았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기록에 의한 거니까 믿을만한 네. 것 같은데 사실 좀 이야기로는요. 보통 낚시인들은 무월광을 많이 선호한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죠. 아까 보름달 때 잘 안 잡힌다고 말씀하셨고요. 달빛이 네. 없을 때 낚시가 잘 되는 거 아닌가요? 낚시인들은 대체적으로 별빛만 있는 지륵같이 어두운 밤낚시 분위기를 좋아합니다. 네. 분위기를 아주 즐기는 거죠. 네네. 그러나 이러한 몰강일 때 조항은 실제로는 우리 생각과 좀 다릅니다. 아, 네. 앞에서 제가 조항 통계 분석 결과를 얘기했는데 이 통계는 과학이거든요. 네. 조항이 가장 좋았을 때가 반달이라고 했는데 그 두 번째가 초승달 때였고 네. 세 번째가 보름달 때 그리고 가장 조항이 좋지 않았을 때가 오히려 몰강 때였습니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요? 이것은 지난 2009년도에 한 네. 텔레비전에서 달이 지구 생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큐 프로그램 방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세계 각지에서 모든 자연이 달과 미치는 자연현상과 과학자들이 등장해서 그 얘기를 해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네. 여기에서 보면 달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이 밀무가 설문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이고요. 네네. 2000년 무렵에 30년간
지구상에 발생한 지진 발생의 70%가 달의 인력 때문이었다. 이런 분석이 있었고요. 그만큼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네네. 바다나 호수나 할 것 없이 지구상의 모든 생물, 즉 동물이나 식물이나 구분 없이 달의 밝기와 인력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화면에서 보여줬었습니다. 예. 이렇게 달빛이 밝거나 인력이 커지는 현상일 때면 물고기들도 바짝 긴장해서 먹이 활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보름달일 때와 모월광일 때가 달의 인력이 가장 크거든요. 네네. 그 중에서도 모월광일 때가 더 큽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먹는 것을 거부하는데 네. 아무리 좋은 미끼를 가지고 낚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낚아낼 수는 없겠죠. 그렇겠죠. 달이 물고기뿐 아니라 지구 생명의 전체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군요. 식물에까지도 영향을 미치죠. 그러게요. 예. 그러면 좋은 달이 떴을 때 낚시 잘 되면 이게 좋지만 그러려면은 한 달에 몇 번밖에 못 할 거고 달빛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우선 다들 낚시인들이 이제 알고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선 달빛의 영향을 덜 받기 위해서는 상시에 불빛이 있어서 물고기가 항상 빛에 적응되어 있는 곳, 즉 가로등 아래 같은 곳이죠. 네네. 두 번째는 큰 나무나 혹은 산 그림자가 어둡게 해주어서 안정감을 주는 그림자 포인트를 찾는 것이 좋겠고요. 예예. 다음으로 인력의 영향을 덜 받기 위해서는 달의 인력이 크면은 말이죠. 물고기들이 그 수면으로 떠올라서 움직이질 않습니다. 네네. 또 하나는 수심이 낮은, 그러니까 수압의 영향을 덜 받는 수초지대로 파고들어서 안주를 합니다. 따라서 수심이 낮고 수초가 잘 발달한 곳을 포인트로 하면은 여기 와 있는 붕어를 만날 가능성이 있죠. 예, 그렇군요. 달하고 잘 맞춰가지고 하면은 오히려 더 즐거운 낚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그렇습니다. 이 시기에 조항 예측이나 가볼 만한 곳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다의 경우는 남해에서는 감성돔 외에 볼락 낚시가 시즌 오픈돼서 누구나 즐거운 조행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서해에서는 우럭과 광어 낚시, 네. 그리고 동해로 가서는 이면수어와 가자미 낚시를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민물은 어떤가요? 민물의 경우는 요즘에는 어디에서나 되니까 원거리로 무리한 출조하는 것보다는 인근의 호수나 저수지 혹은 강을 찾으면 대부분의 장소에서 즐거운 낚시를 할 수가 있겠고요. 예. 루어 출제의 경우는 요즘 배수와 가물치 낚시와 더불어서 쏘가리 낚시가 이루어지는데요. 네. 경상도와 전라도 지역은 4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그 외 지역은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쏘가리 금어기입니다. 네. 따라서 안 되겠네요. 이 지역으로는 이 기간에 쏘가리 출조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은은한 달빛이 수면에 어리고 그 위에 낚싯대를 들이온 모습, 상상만 해도 낭만적인데요. 달빛을 이용하는 낚시도 좋지만 달빛과 함께 즐기는 낚시가 더욱 기분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유익한 이야기 전해주신 송기섭 제작위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